2022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 니콜 키드만. 안녕하세요. 세상 궁금한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궁금하면 500원의 진행을 맡은 노백원입니다. 2021년에 윤여정님이 오스카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전 국민을 열광에 빠뜨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 지나 2022년 오스카 시상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이 시상식이라서 서둘러야 되겠네요. 금년도 후보로는 리카르도 가족으로 산다는 것의 니콜 키드먼, 스펜서의 크리스틴 스튜어트, 타미 페이의 눈에, 제시카 차스테인, 페러렐 마더스의 페넬로페 크루즈, 로스트 도터의 올리비아 콜맨의 5명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니콜 키드먼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 키드먼. 우선 니콜 키드먼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면 그녀는 호주, 미국의 배우로 출생은 미국이지만 자란 곳은 호주 시드니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이중 국적자입니다.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 수상자이자 2번의 에미상, 5번의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한 바 있고 아카데미상에도 4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단한 배우죠. 2000년대부터 계속 왕성하게 활동해왔고 2020년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인 중 5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랭킹에 한국 배우로 송강호와 김민희 2사람이 들어가 세계의 한국 영화의 위용을 떨친 바 있습니다. 리카르도 가족으로 산다는 것. 이번에 5번째로 니콜 키드먼을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린 작품은 리카르도 가족으로 산다는 것, 비잉 더 리카르도스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트콤으로 꼽히며 최고 시청률 70%가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왈가닥 루시의 주인공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배우가 루실 볼입니다. 모두 6시즌에 180개의 에피소드를 내놓았으며 당시 실제 루실 볼의 남편이기도 했던 데지 아너즈가 함께 출연해 더욱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루실 볼과 데지 아너즈는 1940년에 결혼해 1960년까지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 영화는 이 2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2사람은 20년간의 결혼 생활 때보다 이혼을 한 후에 더 사이가 좋았다고 하네요. 이 영화는 몰리스 게임,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의 각본과 연출을 맡았던 아론 소킨의 신작입니다. 그는 작가로 더 유명하기 때문에 영화 팬들은 그가 각본 작업을 했는지 여부에 더 민감할 텐데 아론 소킨이 각본과 연출 모두를 담당했습니다. 아론 소킨과 함께하는 배우는 니콜 키드먼과 하비에르 바르뎀, J.K. 시몬스인데 니콜 키드먼이 루실 볼 역을, 하비에르 바르뎀은 데찌아너즈 역을 맡았습니다. 왈가닥 루시의 새로운 에피소드 방송을 앞두던 날 루실 볼이 공산당이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루실 볼의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남편 데지가 바람을 핀다는 의혹까지 덮치면서 상황이 점점 꼬여가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그녀가 라이브 스튜디오 청중 앞에서 얼어붙어 실제 삶의 모든 드라마가 마침내 시트콤 판타지로 스며드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키드먼은 모든 팬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길을 잃었습니다. 루실 볼은 시트콤 시즌 중에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몸을 드러내면 시청자들이 그 행위를 상상하게 되어 임산부는 TV에 내보낼 수 없다고 하던 시절이 미국에도 있었답니다. 케이트 블란쳇이 주인공으로 2015년부터 진행하던 프로젝트였지만 2021년 1월에 케이트 블란쳇이 하차하고 그 자리에 니콜 키드먼이 들어왔습니다. 니콜 키드먼의 캐스팅에 대하여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일었지만 루실 볼과 데지 아너즈 사이에서 태어난 딸 루시 아나즈 여사가 키드먼의 캐스팅을 옹호하면서 일단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루시 아나즈는 이 작품을 보고 자신의 유튜브에 감상평을 올리기도 했는데 한마디로 아주 잘 만들었다고 평을 했습니다. 바이오그래피. 니콜 키드먼은 호주계 미국인 배우, 제작자, 자선가로 1967년 호주인 부모님이 교육비자로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동안 태어났습니다. 간호 강사 제넬 앤과 생화학자이자 임상심리학자 앤토니 데이비드 키드먼의 딸인데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니콜이 태어난 직후 가족은 워싱턴 DC로 이사했는데 그곳에서 니콜의 아버지는 유방암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고 3년 후 니콜은 그녀 부모님의 고향인 시드니로 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린 니콜의 첫사랑은 발레였지만 마인과 드라마도 시작했는데 사춘기 시절 연기는 일종의 피난처로 그부들이 햇빛 아래에서 재미를 찾을 때 그녀는 어두운 리허설장에서 지냈습니다. 그녀는 필립 스트리트 극장에서 일했는데 당시 영화학과 학생이었던 제인 캠피온으로부터 개인적인 칭찬과 격려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키드먼은 연기를 계속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하는데 16세의 영화계 입문해 부시 크리스마스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후 미국 에이전트의 도움으로 받아 스릴러 영화 데드 칼룸에서 샘 닐의 상대 역으로 미국에 데뷔를 했습니다. 1990년 톰 크루즈와 결혼을 하는데 결혼 후에도 영화에 꾸준히 출연했지만 비평가들과 영화 팬들은 키드먼이 여주인공이라는 것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스 반 산트의 투 다이포로 진정한 돌파구를 마련해 골든 글로브상과 여러 비평가들의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97년에 피스메이커에서 핵무기 전문가로 스크린을 누비며 레퍼토리 액션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어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성적 스릴러 아이즈 와이드 셧에 출연했는데 이 영화는 결혼이 크루즈의 동성애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소문을 잠재웁니다. 어머니는 페미니스트였고 아버지는 노동운동가인 사회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난 니콜과 여동생 안토니아 키드먼은 저녁 식탁에서 시사에 대해 토론하고 길모퉁이에서 팸플릿을 나눠주며 부모님의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녀와 크루즈는 이사벨라 제인과 코너 안토니라는 두 아이를 입양했지만 2001년 초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필모그래피. 그럼 이번엔 그녀의 영화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드먼은 아이즈 와이드 셧과 같은 심리 스릴러 영화와 아쿠아맨과 같은 블록버스터 슈퍼히어로 영화뿐 아니라 물랑루즈와 같은 뮤지컬, 더 아워스와 같은 사극 영화 등 광범위한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부시 크리스마스의 헬렌 역. 호주의 가족이 농장이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유일한 희망은 그들의 마린 프린스가 새해 경주에서 돈을 받는 것인데 프린스가 도난을 당하고 아이들은 프린스를 되찾기 위해 위험하고 신나는 모험을 떠나는 영화입니다. 그녀는 호주 성 마틴 청소년 연극학교를 졸업한 후 16살이던 1983년에 부시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항해의 레이 잉그램 역. 해군 장교 존 잉그램은 아내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아들은 죽고 아내는 인사불성 상태입니다. 아내 레이가 태어난 후에도 교통사고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자 존은 몇 달의 휴가를 받아 요트 여행을 떠나는데 바다에서 둘만 지내는 생활이 아내의 상처를 씻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레이는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데 침몰하는 자기 배를 버리고 존의 요트로 건너온 휴이라는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그를 수상히 여긴 존이 휴이의 배를 점검하러 간 사이에 휴이는 레이만을 태운 채 존의 배를 몰고 달아납니다. 그녀는 1980년대의 다양한 호주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호주에서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영화에 출연해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폭풍의 질주의 닥터 클레이어 루이키 역. 팀은 은퇴한 유명한 레이서 해리를 설득해 레이스 팀을 결성하는데 이들 앞에 현역 최고의 레이서 로디의 기록을 능가하는 콜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콜이 시간에 너무 신경 써서 실력 발휘를 못하자 해리는 엄한 훈련으로 그를 훌륭한 레이서로 키우고 사고로 중상을 입은 콜은 병원에서 아름다운 클레어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클레어는 사고로 레이스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으며 팀과 라이벌 관계로 괴로워하는 그를 보살펴주고 콜은 해리가 조립한 새 차로 레이스에 도전해 팀과 결전을 벌여 마침내 우승을 합니다. 첫 남편 톰 크루즈를 만나는 계기가 된 영화로 할리우드의 데뷔작인데 평론가들에게는 호평을 받았지만 흥행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빌리 베스게이트의 드류 프레스턴 역.
미국의 경제공황이 휘몰아치던 1930년대 중반의 뉴욕 빈민가의 소년 빌리는 똑똑하고 성실하며 용기도 있지만 자기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웅으로 택한 것은 갱두목 더치 슐츠였고 그의 부하가 되지만 갱 세계의 내면에서 본 빌리는 자신이 범죄와 살인 정신병자들의 소굴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와인버그가 살해되는 순간부터 갱의 세계의 회의를 갖기 시작한 빌리는 처음으로 슐츠의 명령을 어기고 아름답지만 멍청한 프레스턴 부인의 목숨을 구해내 남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갱두목 슐츠의 운이 닿은 순간 함께 죽을 운명에 처해진 빌리는 재치있게 위기를 벗어나고 갱의 세계에 영원히 등을 돌립니다. 키드먼은 1991년 로버트 벤튼이 감독한 영화 빌리 베스게이트로 처음 골든글로브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리게 됩니다. 파 앤드 어웨이 쇠넌 크리스티 역, 멜리스 트레이시 역, 마이 라이프 게일 존스 역. 1992년에는 톰 크루즈와 함께 론 하워드가 감독한 영화 파 앤드 어웨이에 1993년에는 알렉 볼드윈과 함께 영화 멜리스에 마이클 키튼과 함께 영화 마이 라이프에 출연합니다. 배트맨 포에버의 닥터 체이스 메리디언 역. 웨인 그룹 회장 브루스 웨인은 밤이면 정의의 사나이 배트맨으로 변신하는데 인간의 뇌파를 조정하는 기계를 발명한 니그마의 실용화 자금 요구를 거절합니다. 앙심을 품은 니그마는 회사 상사를 살해하고 배트맨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터뜨린다고 위협하는 하비에게 배트맨을 잡아줄 테니 같이 도둑질을 해달라고 합니다. 의기투합한 두 정신병자는 배트맨을 끈질기게 괴롭히는데 하비의 정신분석을 의뢰받은 체이스 머리디언 박사는 배트맨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브루스 웨인이 머리디언 박사한테 고백을 하려는 순간 하비와 에드웨드의 기습을 받아 웨인은 중상을 입고 배트맨의 기질마저 어한파됩니다. 배트맨과 로빈은 어려운 고비를 여러 번 넘긴 뒤 체이스를 구출하고 하비는 추락사하고 에드워드는 정신병원에 갇힙니다. 투다이포의 수잔 스톤 역. 키드먼이 연기하는 수잔은 방송에서 성공에 대한 야심을 가진 매력적인 20대 여자로 다정한 성격의 레리와 결혼 후 케이블 TV 기상 캐스터로 일을 시작하면서 야망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청소년의 심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맡게 된 수잔은 지미, 리셀, 리디아라는 10대 펑크족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어느새 수잔의 성공에 대한 야망이 강해질수록 그녀가 가정에 안주하길 바라는 남편은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수잔을 사랑하게 된 청년 지미를 유혹한 수잔은 지미의 마음을 조정하기 시작하고 지미는 무의식적으로 친구들과 공모하여 레리를 살해합니다. 살인자로 모든 걸 뒤집어쓰고 지미는 잡혀가는데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진 수잔이 전국 네트워크의 앵커가 되어 이 도시를 떠날 즈음 마피아인 레리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수잔에 대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투다이포는 키드먼의 진정한 돌파구가 되었는데 그녀가 치명적인 코믹 타이밍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물랑 루즈의 샤틴 역. 1899년 파리가 무대로 지상해서 가장 화려한 물랑 루즈 최고의 뮤지컬 가수 샤틴은 성공을 위해 투자자를 구하다 우연히 사랑을 찾아 몽마르트르에 온 영국의 낭만파 시인 크리스티앙을 만나게 됩니다. 샤틴에게서 운명적 사랑을 느낀 크리스티앙은 그녀가 있는 물랑 루즈라는 신비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만 둘 사이에 거역할 수 없는 슬픈 운명이 서서히 다가오게 됩니다. 2001년에 만들어진 이 작품으로 키드먼은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 되게 됩니다. 디아워스의 버지니아 울프 역. 1923년 영국 리치몬드 교회에서 버지니아 울프는 집필 중인 소설 델러웨이 부인과 주인공 생각으로 가득한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남편 레나드의 보호를 받으며 언니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 시간을 앞뒀을 때 무작정 뛰쳐나가 런던행 기차역으로 가는데 급하게 그녀를 쫓아온 남편과 팔짱을 끼고 기차표를 품 안에 고이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1951년 미국 LA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델러웨이 부인에 빠져있는 로라는 둘째를 임신한 채 3살 난 아들과 남편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던 로라는 갑자기 염증을 느껴 무작정 집을 나서 호텔방에서 자살을 생각하지만 둘째를 낳은 후엔 자신의 인생을 찾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케이크를 만듭니다.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출판 편집자인 클래리사는 예세인인 리차드의 문학상 수상 기념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엄마에 대한 상처를 묻고 살아온 리차드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만반의 준비를 마친 클래리사는 리차드를 찾아가지만 그는 클래리사가 보는 앞에서 5층 창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키드먼은 2002년 디 아워스로 바프타 골든글로브상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요술쟁이의 이사벨 빗절로 역. 미녀 마녀 이자벨은 무제한 신용카드부터 폭스바겐 뉴비틀까지 척척 만들어내는 최고의 요술쟁이지만 너무 쉽게 이뤄지는 마법의 실증을 느끼고 사랑을 찾아 마법계를 떠납니다. 그러나 직접 요리와 청소를 하는 즐거움도 잠시 이자벨의 천부적인 미모와 매력을 노린 한물간 배우 잭이 알 수 없는 꿍꿍이로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출연작이 모두 망하면서 한물간 배우인 잭의 목적은 잭이 작품의 요술쟁이 역의 생초보인 이자벨을 캐스팅해서 상대역인 자기만 뜨려낸 속셈이었습니다. 그의 순수함에 반한 이자벨을 꼬시는데 성공한 잭이 놓친 것은 그녀가 진짜 마녀라는 사실인데 잭의 흑심을 알게 된 이자벨은 생애 최고의 마법으로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2005년에 발표된 이 작품에서 윌 페럴과 함께 제26회 골든 라즈베리 최악의 커플상에 선정되게 됩니다. 해피피트 노마진 역. 황금 나침반 미세스 콜터 역. 2006년에는 영화 해피피트의 노마진의 역으로 목소리만 출연을 하고 2007년에는 동명소설을 영상화한 영화 황금 나침반의 마리사 콜터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스토커의 이블린 스토커 역. 18살 생일날 갑작스런 사고로 아빠를 잃은 소녀 인디아 앞에 존재조차 몰랐던 삼촌 찰리가 찾아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신경이 곤두서있던 인디아의 엄마 이블린은 젊고 다정한 찰리에게 호감을 느끼며 반갑게 맞아주고 인디아는 삼촌 찰리를 경계하면서도 점점 그에게 이끌립니다. 매력적이지만 수수께끼 같은 존재인 찰리의 등장으로 스토커가의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충격적인 비밀들이 드러납니다. 2013년도에 이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첫 할리우드 작품인데 박찬욱과 작업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찬욱은 스탠리 큐브릭과 비슷한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머리 빗는 장면만 반복해서 찍길래 도대체 무슨 장면을 연출하려고 그러는 건지 미치도록 궁금했는데 선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곱게 빗은 머리카락이 갈대밭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고 나서야 나도 모르게 와 놀라워 라고 감탄이 나왔다. 당시 영화 촬영장에서 고급 호텔 스위트룸까지 잡아주며 극진한 대우를 받았는데 호주에선 톱스타였지만 미국에선 무명이었는데 이런 대접을 받은 것은 톰 크루즈가 키드먼에게 반한 탓이었다고 합니다. 아쿠아맨의 아틀라나 역. 땅의 아들이자 바다의 왕, 심해의 수호자인 슈퍼히어로 아쿠아맨의 탄생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2018년에 이 영화에서 키드먼은 아틀란티스의 왕인 아틀라나 역을 맡으며 화려한 액션씬을 연기했습니다. 빅 리틀 라이즈의 첼레스테 라이트 역. 주부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더 놀라운 진실이 드러나는데 평범한 주부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 HBO의 드라마로 2017년에 시즌1이 방영되었고 2019년에 시즌2가 방영되었습니다. 밤새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그레천 칼슨 역. 더 프롬 안지 디킨슨 역. 2020년에는 밤새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에서 그레천 칼슨으로 영화 더 프롬에서 앤지 디킨슨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퍼스널 라이프. 키드먼에게 가족 생활은 항상 우선이었는데 어머니는 페미니스트였고
아버지는 노동운동가인 사회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난 니콜과 여동생 안토니아 키드먼은 저녁 식탁에서 시사에 대해 토론하고 길모퉁이에서 팸플릿을 나눠주며 부모님의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17살의 니콜은 일을 그만두고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마사지 수업을 들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결국 암을 이겨냈습니다. 폭풍의 질주 촬영 중에 첫 남편인 톰 크루즈와 사랑에 빠진 일화는 유명한데 호주 영화 죽음의 항해를 보고 키드먼에게 반한 크루즈는 폭풍의 질주 여자 주인공 오디션에 키드먼을 초대했고 크루즈가 그녀를 전폭 지지해 캐스팅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영화 촬영 내내 크루즈는 키드먼의 연기를 일일이 모니터링해주기도 했다는데 둘은 1990년에 결혼을 해서 1990년대 최고의 할리우드 스타 커플이 됐고 스탠리 큐브릭의 유작 영화 아이즈 와이드 셧을 같이 찍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이저벨라와 코너를 차례로 입양하여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2001년에 이혼을 발표해 10년이 조금 넘는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크루즈와 키드먼 모두 이혼 사유에 대해서 함구했기 때문에 왜 이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종교 문제가 원인일 거라는 설이 유력하게 돌았습니다. 크루즈가 자신의 난독증을 고쳐주는데 큰 역할을 한 사이언톨로지를 맹신한 나머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키드먼을 개종시키려고 해서 키드먼이 견디다 못해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크루즈가 세 번째 부인인 케이티 홈즈와 2012년 7월에 이혼할 때에도 역시 종교 문제가 이혼 사유로 거론된 바 있는데 케이티 홈즈도 가톨릭 신자였지만 크루즈가 사이언톨로지를 강요했고 딸인 수리에게도 사이언톨로지식 교육을 시키려 해서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지 못한 것도 유력한 이혼 사유로 회자되었는데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원했지만 10년 동안 임신은 고작 2번만 됐고 그마저도 초기에 모두 유산이 되어 둘 사이에 친자녀는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톰 크루즈가 무정자증이라는 루머가 계속 돌아 기정사실이 됐고 결국 크루즈가 루머를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혼 후 몇 년 뒤에 키드먼은 첫 임신은 자궁 외 임신이라 유산됐는데 그 후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들이 입양한 자녀들은 부모가 이혼한 후 니콜 키드먼이 호주로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톰 크루즈 밑에서 자란 것으로 보이는데 크루즈가 케이티 홈즈와 재혼했을 때 이저벨라와 코너가 케이티를 어머니로 대우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22살에 결혼하기 전에 영화 아그네스의 피의 주연으로 나온 캐나다 출신의 호주 이민자 배우 마커스 그레이엄, 톰 벌린슨하고 사귀었습니다. 이혼한 후에는 가수 레니 크레비츠와도 사귀었으며 싱글 시절에 현재 쇼 진행자 지미 펠런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2006년에 키스 어번과 재혼하여 42세가 된 2008년에 처음으로 친딸인 선데이 로즈를 낳았고 2011년에는 대리모를 통해 둘째 딸 페이스 마거릿을 낳았습니다. 한편 그녀는 뉴욕 매거진에 기고한 여성과 파워라는 에세이에서 톰 크루즈와 22세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할리우드에 만연했던 성추행을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톰 크루즈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가 가진 힘 덕분에 성추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이혼 후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성장해야겠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내 미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그녀도 어릴 때 미투 폭로를 할 만한 순간을 여러 번 겪었는데 언론에 폭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은 자신이 출연한 작품에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폭스뉴스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였던 고 로저 에일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 앵커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에서 폭스뉴스의 여성 앵커였던 그레천 칼슨 역을 맡은 바 있습니다. 다리에 피부암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다른 여자 연예인들이 섹시한 태닝에 목숨 걸 때도 키드먼은 자외선 차단에 철저해서 하얀 피부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녀는 마이클 키튼, 할 킬머, 조지 클루니, 크리스천 베일 등 배트맨 역을 한 배우 4사람과 모두 영화에서 호흡을 맞춘 전력이 있습니다. 키튼과는 마이 라이프, 킬머와는 배트맨 포에버, 클루니와는 드림웍스의 창립작인 피스메이커, 베일과는 여인의 초상에서 함께 연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캐수먼 역으로 유명한 미셸 파이퍼도 키튼 외에 클루니와 어느 멋진 날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킬머와는 스캔들이 나기도 했고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에 함께 출연했는데
이 정도면 니콜과 더불어 배트맨의 연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배트맨 영화에 출연한 지 20여 년 후 히어로 영화에서 주인공이나 주인공의 어머니 역을 맡았습니다. 키드먼은 2014년에 니콜 키드먼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러셀 크로우가 운구를 도왔을 정도로 러셀 크로우와 오래된 친구인데, 인스타에서 니콜 키드먼은 30년 된 친구, 러셀 크로우는 우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러셀 크로우는 자신의 둘째 아들 테니슨에게 이미 결혼 상대가 있다면서 그 상대가 니콜 키드먼의 딸 선데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니콜이 테니슨을 보자마자 정략 결혼을 제의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러셀 크로우와 이성 친구인 탓에 연문설도 끊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상대방의 배우자와도 친하게 지내며 우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톰 크루즈는 러셀 크로우가 니콜 키드먼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고 합니다. 퍼스널 쿼트즈. 마지막으로 키드먼이 남긴 의미 있는 말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2000년 8월 톰 크루즈와의 결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타협을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은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지만 전 결혼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그저 내 옆에서 참고 있어줄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톰 크루즈와의 결별을 밝히면서는 이렇게 말했죠. 이제 힐을 신어도 되겠네요. 참고로 키드먼은 신장이 180cm로 상당히 큰 편이라서 키가 작은 톰과 사는 동안에는 하이힐을 못 신었다고 하네요. 제니퍼 로페즈와 같은 가슴과 엉덩이를 갖고 싶지만 수술은 하지 않을 것이라서 가만히 있어요. 보통 젊은 여배우들은 감정적인 짐이 없어서 전달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0대 여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인데, 관음증 환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고 싶다며 인생을 살아왔다면 끌어당길 수 있는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전 아직 길을 찾는 중으로 사실 제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수 있고, 다른 것들이 저를 이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든 창의적으로 행동하거나 표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내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다른 방식으로 할 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그건 제가 이혼을 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감정적으로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배우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만날 때 두 가지가 같이 보이며 그들은 꽤 놀랄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매우 용감한 일이에요. 누군가를 기꺼이 믿어야 하는데 그건 매우 어렵고 정말 어렵고 매우 용감한 일입니다. 나는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을 미래로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이 나를 씁쓸하게 만들도록 놔두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 나에게 일어날 어떤 일에도 열려 있습니다. 전 2주 후면 50살이 되는데 내 인생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창의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40살쯤 되었을 때 저는 50살에 은퇴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여성들에게 40살에 끝나지 않고 50살에 시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한 다른 모든 것은 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복수는 게으른 형태의 슬픔입니다. 오늘은 2022년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니콜 키드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에는 크리스틴 스튜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